자, 이번 시간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y 꼴 x분의 6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정비례 할 때 여러분들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요 관계식을 만족시켜주는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찍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표로 만들어 보면 x와 y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음수도 많을 거고,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1, 2, 3, 6 이렇게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x 값이 마이너스 6이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x값이 마이너스 3이면 얼마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값이 마이너스 2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 x값이 1이면 6, x값이 2면 3, x값이 3이면 2, x값이 6이면 1이라는 이렇게 정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거, x값이 0이면 얼마죠? x값이 0이면 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왜? 분모는 0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 이 분수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x는 절대로 0의 값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0, 어떤 점이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0, 뭐가 없다는 뜻은 좌표 평면에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첫 번째 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면 요 점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 요 점이 되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요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요점이 될 거예요. 되겠나요? 그 다음 1, 6은 어떻게 들어가요? 1, 6은 1, 6이 돼서 요점이 되겠죠. 2, 3은 어떻게 되나요? 2, 3이 돼서 요점이 되고, 3, 2는 어떤가요? 3, 2 요점이 되겠죠. 그리고 6, 2는 요점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0, 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뭐는 바로 Y축에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Y축에는 점이 찍혀진다, 안 찍혀진다? 안 찍혀집니다. 알겠죠? 찍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비례에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났죠? 원점을 지났죠. 그죠? 원점을 지나서 통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비례는 절대로 이 Y축에 점이 찍힐 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왜냐하면 X가 0일 때 Y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Y축에는 절대로 점이 찍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쪽에 있는 점과 이쪽에 있는 점은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가 바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숫자와 숫자, 우리 정비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이 숫자와 1과 2 사이 1.1, 1.2, 1.3 여러 가지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힐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그래프가 두 개로 분리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쌍. 한 쌍이 되면서 뭐에 가까워? 곡선에 가까워집니다. 얘는 반비례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수 전체가 된다면, 맞죠? 수 전체가 된다면, 물론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 전체라고 했는데, 이때 아무리 수 전체라고 해도 누구는 제외해 줘야 된다? X값은 0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해됩니까?
x값이 수 전체이면 곡선으로 연결되는데 절대로 x값은 0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말뜻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절대로 y축에는 점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두 직선은 연결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쌍, 즉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쌍의 곡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곡선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주 매끄러운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의 우리가 앞에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몇 콤마 몇이에요? 6,1이죠. 그럼 이 점은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죠. 이 두 점을 보면요. 이 두 점을 보면 바로 XY 부호가 다 바뀌었죠. 따라서 이 두 점은 바로 뭐에 대한 원점에 대한 대칭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점도 어떻나요? 이 두 점도 원점에 대하여 직선이 되죠. 이 두 점도 어때요? 원점에 대하여 직선이죠. 이 두 점도 어떻나요? 원점에 대하여 직선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각각의 점들을 대응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그러니까 어떤 점을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여기 하나 찍었어요. 찍었을 때 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해보면 요 점이 딱 대응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이 지금 2,3이잖아요. 그럼 이 대응하는 점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떻다? 똑같다는 성질, 이런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우리가 그린 다음에 이런 그래프에서 뭐 점대칭, 선대칭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그래프를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이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에서 어떤 관계를 발견해내는 것을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그래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 그래프 아무데나 여기 있는 점을 잡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뭐 3점 몇 콤마 얼마가 되는데, 이놈이 지금 몇 콤마 몇인지는 몰라도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은 원점에 대응하는 요 점이 되어서, 그죠? 맞죠? 요 점의 좌표가 바로 이 점과 이 점 사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원점 대칭이 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뭐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절대로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요. 절대로 X축과 Y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Y축에 Y축에 절대로 점이 찍히지 않으니까 만나지 않죠. 그죠? 그 말은 이 점이 이쪽 Y축 건너편으로 제2사분면으로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해본다면 보세요. 이 직선이 쭉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합시다.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직선도 일로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직선도 이렇게 쭉 가고요, 옆으로. 자, 이 Y축도 밑으로 이렇게 쭉 왔을 때 이 그래프는 계속 여기가 지금 1이지만 여기 2분의 1, 3분의 1이 막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는 절대로 이 Y축을 넘어서 절대로 이쪽으로 2, 4분면으로 건너간다 안 건너간다? 건너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수도 만약에 y 꼴 지금 x분의 6이잖아요. 그죠? 6인데 x가 아주 많이 커진다고 해봐요. 10분의 6, 100분의 6, 1000분의 6, 억분의 6, 10조분의 6 아무리 커져도 이 값이 밑으로 음수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x축이 계속 건조해 가면서
이렇게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X축이나 Y축과 절대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X축과 Y축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고 그래프가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죠. 이때 X축, Y축을 뭐라고 하냐면 점점점점점 건접해지는 선이라 해서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몰라도 되지만 이 X축과 Y축이 점근선인데 절대로 이 그래프가 1로 2, 4분면으로 여기 3, 4분면에 있는 게 2, 4분면으로 여기 있는 게 4, 4분면으로 여기 있는 그래프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이 X축과 만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즉 X축에 점점점 근접한다. 이럴 때 바로 X축과 Y축을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두 가지를 더 배웠는데 이 y 꼴 x분의 a 그래프는 절대로 우리가 수 전체라고 해도 반드시 x가 0은 빠져야 된다. 맞죠? 됐죠? 그리고 바로 x축과 y축이 점점점점 근접하는 점근선 역할을 해주고요. 요 용어. 그리고 어떤 그 y 꼴 x분의 a에서 y 꼴 x분의 a에서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놈의 대칭인 점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는 바로 뭡니까? 점대칭 도형이죠. 점대칭 도형. 즉 누구를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한 개 더. 한 개 더. 자, 여러분들, 이 y 꼴 x분의 6을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xy는 6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로 곱하기 세로는 6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사각형 넓이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 요 점일 때, 자, x축으로 수순의 발을 긋고, 잘 들으세요. x축으로 이렇게 수순의 발을 긋고, y축으로도 수순의 발을 끌면, 이렇게 x축, y축과 만나는 이런 도형이 생기죠. 그죠? 맞나? 이게 바로 직사각형이죠. 이 넓이가 바로 6입니다. 자, 여기 있는 어떤 곡선 위에 점을 잡아도요.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직사각형 모양은 항상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됩니까? 만약에 이 점을 잡았습니다. 이 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끄잖아요. 그래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6이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X축과 Y축으로 만들어진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만약에 얘가 아니고 8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XY가 8이면 이 넓이는 항상 8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거 하나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반비례 그래프를 한 쌍의 곡선이 나온다 그래서 쌍곡선이라 하거든요.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쌍곡선 그래프에서는 그죠? 이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잡아도 이 점을 잡아도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만들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사각형은 바로 뭐다? A다. 바로 요 A가 바로 뭡니까? 사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반비례 관계 y 꼴 x분의 8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찾으면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걸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다 그랬나요? x, y는 뭐다? 8이다. 그럼 쉽게 1 곱하기 8 맞죠? 2, 4,
4, 2, 8, 1 점을 찍으면 1, 8이 여기고 맞죠? 2, 4가 여기고 4, 2가 여기고 8, 1이 여기니까 매끄럽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절대로 X축, Y축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자, 그래프가 좌표축에 닿지 않는다. 즉,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Y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즉, X축과 Y축은 뭐다? 점근선이다. 고등학교 때 쓰는 용어죠. 자,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점대칭이라 그랬죠. 그럼 야의 점대칭이 뭡니까? 원점 대칭은 부호 둘 다 바꿔주면 되겠죠. 얘 부호 둘 다 바꿔주면 뭐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여기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요놈 부호에다 부호 바꿔주면 얘가 되고 얘 부호 바꾸면 얘가 되겠죠. 얘 부호 바꾸면 얘가 되고 얘의 부호를 바꾸면 얘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된다 했나요? 얘하고 바로 대칭이 되고 얘하고 대칭이 되고 얘하고 점대칭이죠. 원점 대칭. 얘하고 원점 대칭이 되면서 그 길이는 어떻다? 똑같다. 그 길이는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한 번 더.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끌면 요 놈의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8이 되죠. 자,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해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또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을 끄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삼각형은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겠죠.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y는 다시 한번 y는 x분의 8은 xy가 8이기 때문에 바로 xy는 8의 약수 1, 2, 4, 8 생각해 줘도 되고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가 8이 된다. 그렇게까지 두 개가 대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우리가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못 그려도 우리가 자, 이때 y는 x분의 4 이걸 그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그려도 되겠죠. 저 그리면 바로 4의 약수 아니면 넓이가 4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1이면 얼마예요? 4죠. 2면 2고 4면 1이죠. 3일 때는 3분의 4 참 찍기 어렵죠. 그러면 이 정도 3개만 점을 찍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 1,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와야 되고 2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 4, 1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바로 대칭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점들을 뭐 해주면서 연결해주면서 절대로 X축, Y축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으니까 대충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안 만들어 보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됐죠? 여기가 왜 안 맞지?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안 맞아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되나요? 두 번째를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또 x, y 곱해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얘들은 보세요. 1 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1 넣으면 마이너스 4. 이 점이네요. 그러면 보세요. 1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원점 대칭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이 되겠네요. 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원점 대칭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마이너스 1. 원점 대칭 마이너스 4를 넣으면 1이 돼야 되겠죠. 4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를 넣으면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X축과 Y축과 만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4니까 양수니까 1, 3, 4분면을 지나죠. 요거는 요게 바로 A가 음수로 볼 수 있나요? 2, 4, 4분면을 지난다는 것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예요. 다시 한번 요 4는 약수도 되고 요걸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고 요 넓이도 얼마가 된다? 4가 되고 요 넓이도 4가 되고 항상 넓이가 4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점들은 여기에 지나는 모든 점들은 여기 대입하면 뭐한다? 성립한다. 우리 직선에서도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도 그죠? 직선에도 야가 y 이퀄 ax일 때 맞죠? 요 점이 만약 2,3이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죠. 요 점이 만약 마이너스 3, 뭐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이 점은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죠?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어떤 그래프가 이건 직선뿐만이 아니고 모든 곡선이 다 되는 거예요. 하여간 점을 지나면 무조건 뭐하면 승리, 대입하면 승리는 우리 정비대에서 배워놓은 내용과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